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기간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관리는 파도 괴담만 나오는 놀라운 경악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질된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방만했고 태만했던 운영,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둘러쌌던 탁구 게이트에 이어 아시안컵을 앞둔 아부다비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선수 일부와 협회 직원이 카드 도박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지만 이 사태에 대해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역대 최악의 운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내 유력 언론들의 최신 보도를 분석하고 한준TV가 취재한 독점 정보를 통해서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오후 저녁 시간에 정말 충격적인 보도가 국내 축구 뉴스 카테고리를 지배하고 있었죠.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국내 축구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스포츠동아가 보도한 단독 충격의 축구 국가대표팀 칩 판돈 걸고 카드 도박까지 했다. 예고된 아시안컵의 실패라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 이후 다른 매체들도 후속 취재를 해서 보도를 내놓았고 새로운 보도도 쏟아냈고 결국 대한축구협회가 빠르게 공식 입장도 내놓게 됐습니다. 먼저 이 스포츠 동아에서 보도한 최초 보도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13일 축구계에 따르면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과 대표팀 지원을 위해 파견된 협회 직원이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 직전인 1월 2일부터 10일 사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아부다비 전지훈련 기간 동안 대표팀의 숙소에서 카드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여 인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무성한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소문상으로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소문이기 때문에 확인된 게 아니다. 즉 불필요한 또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했을 때 스포츠 동아가 확인한 참가자는 선수 1명 그리고 협회의 팀장급 직원 A씨라고 합니다. 한 축구인은 참가자가 4-5명이라는 소문도 있고 그 이상이었다고도 하긴 하는데요. 물론 이 2명이서 카드 도박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꽤 여러 인물들이 했을 텐데 확실한 선수 이름 1명이 특정이 됐고 또 현재 직위 회제가 된 팀장급 직원 A씨가 포함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직원 내지 몇 명의 축구 선수들이 포함됐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저희도 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상황인데 억울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기간에 아예 대표팀에 좀 늦게 합류한 선수도 있고 탁구 게이트에 연루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이 일에는 연루되어 있지 않고요. 조장현 손흥민 선수 역시 연루되어 있지 않고 많이 이제 이번 3월 A매치에 소집되지 않은 김태환 선수가 그래서 뽑히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데 김태환 선수도 아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협회에서는 A씨의 해명을 통해서도 그렇고 칩이 개당 1,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이제 가치를 매겨놓고 진행을 했고 칩을 사용한 이유는 현금을 소지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또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칩으로 금액을 이제 정해놓고 게임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했고 그를 통한 수익은 커피를 사거나 음료를 사거나 간단한 내기 수준이었다.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 중에 골대 맞히기를 한다든지 그런 미니게임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뭔가 내기를 건 것처럼 하나의 게임으로 했던 것뿐이다. 카드 도박이 아니라 카드 놀이였다. 카드 게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포츠 동아는 칩당 1,000원에서 5,000원 규모인데다가 밤새 카드 놀이를 했다면 이 판돈 규모는 이렇게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건 도박 수준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 직원이 참여해 선수들과 새벽까지 노름을 했고 판돈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새벽까지 했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오후에 저녁 먹고 한두 시간 보드게임식으로 카드게임을 하는 것 가지고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선수들의 사생활인데 뭐라고 하는 걸 수 있겠잖아요. 하지만 이게 새벽까지 이어졌다면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훈련에서의 몸 상태라든지 경기에 임하는 대회에 임하는 이런 정신자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금전적 이득도 꽤 컸다라면 밤샘 했다면은 이 칩이 작아도 많은 칩을 쓰고 많은 게 칩들이 쌓이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엄청난 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사행성 노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 스포츠 동아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A씨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있었다,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협회 차원에서도 대표팀 운영이라든지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 직원 개인의 일탈 정도다. 선수단은 자유로운 휴게 시간이었는데 이제 대표팀 내부에서 선수들이 직원들과 스태프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었고, 특히 이 휴게 공간,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선수들만 사용하게 했는데 직원이 들어가서 선수들과 함께한 것, 심지어 도박으로도 볼 수 있는 카드 게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만 선수들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여러 게임들이 있었는데, 협회가 설명한 대로 뭐 노래방 기기도 있고 탁구도 있고 뭐 많은 그런 보드 게임도 있는데, 굳이 카지노에서나 할 법한 그런 카드 게임을 돈을 걸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느냐. 게다가 A씨가 개인적으로 칩까지 가져갔고 이 카드 게임을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협회의 팀장급 직원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팀 내에 도박장을 열어서 운영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굳이 말씀드리지만 뭐 한국에서는 이 카지노나 이 도박과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잖아요. 국내에서도 연예인들이라든지 많은 운동선수들이 카지노에 해외에 나갔을 때 출입하다가 문제가 됐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대표팀 선수들이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또 이 대회가 해외에서 열리는 가운데 굳이 이런 유혹에 빠지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도박성 게임을 돈을 걸고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무리 대표팀이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리프레시가 필요하다고 해도 카드 게임, 카드 도박성 게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변명은 분명히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대회 준비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카드 게임도 협회의 팀장급 직업이 준비해서 가고 칩까지 준비해 간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냥 정말로 답답하니까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축구 게임이나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방법도 많이 있는데, 다른 보드 게임도 많이 있는데 굳이 카지노에서 하는 그런 카드 게임을 했어야 하느냐를 봤을 때는 이게 대표팀의 일상화된 사생활 관리가 협회 내부에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분명히 협회에서 자성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골닷컴이 이어서 내놓은 단독 보도에 따르면 탁구 게이트의 중심에도 협회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드 게임을 주도한 팀장급 직원이 허용하면서 이 또 다른 직원 A씨가 탁구도 함께 대표 선수가 치면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 협회 직원도 함께 그 요르단과의 경기 전날 탁구를 선수들과 쳤다는 거예요. 즉 협회 직원도 탁구를 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어린 선수들에게 자주 나가라고 한다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아니 협회 직원도 치고 다 같이 협회에서 인정하고 협회에서 하라고 해서 용인하면서 했던 건데 왜 저 선배가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칩을 가져오고 카드 게임을 주도한 게 협회의 팀장급 인사고 탁구도 협회 직원들이 함께 치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표팀이 경기 외 훈련 외 시간에 선수들의 생활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무질서하고 규율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 A씨 같은 경우에도 대표팀 지원을 위해 현장에 간 인물이 아니라 선수단의 패밀리 프로그램, 선수단의 가족들이 응원하고 경기를 지켜보러 왔을 때 일종의 협회 직원들이 케어하고 현지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은 이제 선수들과 함께 다니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형태로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단 호텔이 아니라 다른 호텔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가족들도 선수들과 따라져 있었고, 클리스만 감독도 당시에는 선수들이 협회 직원이라든지 외부 인물과 최대한 접촉을 안 하게 해달라고 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선수단의 호텔에 수시로 들어왔고 업무 외적으로 왕래하고 뭐 탁구도 함께 치고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선수들과 아예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팀 내부에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앞서 말씀드린 그 팀장급 직원, 이 인물이 허용했다. 즉 결국에는 이 인물들이 함께 카드 게임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 대표팀의 협회 직원들이라든지 선수단 자체가 굉장히 뭐 이 생활상으로 있어서 아시안컵 기간 내내 무질서하고 방만하게 움직였다. 그런 것들이 대표팀의 경기력과 경기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한 내용을 보면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소집 기간이 긴 대회, 월드컵, 아시안컵 등에 참가할 때 선수들이 자유롭게 숙소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게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번 대회에도 휴게실에 카드, 바둑, 보드게임, 윷놀이, 플레이스테이션, 노래방 기기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선수들이 필요할 때 찾아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시설은 선수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공간에 스태프가 함께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원 스태프가 휴게실에서 선수들과 카드놀이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취지는 선수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다. 긴 소집 기간 내내 하루 종일 뭐 축구 훈련만 하고 준비만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알아요. 게다가 선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없으니까 협회에서 준비해주는 것도 좋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이렇게 오해의 소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도박성 카드 게임이 있어야 했고 또 왜 칩이 있어야 했느냐. 그 칩은 이제 직원이 갖고 온 거니까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직원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둘 수는 없어요. 직원들은 뭐 따로 한다거나 직원들도 어울릴 수 있겠죠. 직원들과 선수들이 꼭 이 게임상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직원이 선수와 어울려서 도박성 카드 게임을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일단 협회에서는 선수들이 판돈을 걸고 도박성 내기 카드 놀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수단이 훈련장에서 골대 맞추기 내기를 한다거나 휴게실에서 보드게임, 플레이스테이션을 할 때도 음료수 내기 등 돈 계산을 하는 등 소액의 내기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도박과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카드 게임도 다른 뭐 예를 들어 축구 게임을 할 때나 뭐 골대 맞추기를 한다거나 보드게임을 할 때 내기 수준의 돈이 오간 것이니까 도박 카드를 한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한 것이지만 이걸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스포츠 동아의 보도를 봤을 때 밤샘으로 진행을 했고 무엇보다 칩에 따른 금액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선수의 다른 내기, 음료 내기 정도 수준의 금액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굳이 칩을 이 직원이 가져와서 이 카드 도박과 가까운 행동을 주도했고 이걸 협회가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이것은 분명히 협회가 대표팀 운영과 협회 전반의 운영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안컵 출정 소집 당시 감독이 모든 스태프에게 명시적으로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스태프들은 선수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선수들이 최대한 대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해당 직원에게 하는 것이고 현재 직위 회제를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즉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카드 도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선수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선수들과 카드 게임을 함께 했다라는 이유로 진행한 것이지 도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진 과정에는 이 접촉의 범위가 도박에 가까운 판을 벌인 것에 대해 징계성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선수들에 대해서는 여론에 있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협회가 축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연합뉴스 역시 이제 아시안컵에서 카드놀이를 한 이 해당 직원이 팀장 보직도 해임됐고 현재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협회 같은 경우에는 한 선수가 잃은 돈이 4, 5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선수들이 뭐 많이 하는 마트 털기 같은 경우보다도 돈이 더 적을 수 있다. 원하는 음료수나 과자나 식료품을 사주는 그 정도 내기니까 이건 도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은 굳이 없었던 칩을 이 협회 직원이 가져가서 운영했고 밤샘이 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협회 같은 경우에는 밤샘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오후 시간에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한 별도의 내용들에 따르면 이 해당 직원이 주장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의 생활과 관리 등을 위해 요청했던 부분들은 꽤나 많이 이제 해주지 않았다. 묵살했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이 요청하는 것들은 해주지 않으면서 본인이 칩을 갖고 와서 일부 선수들과 카드 게임을 한 것, 이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고 이런 사람을 팀장급으로 대표팀의 중요한 대회에 보낸 것조차도 대표팀의 직원 관리나 내부 관리나 운영 관리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표팀 선수들의 생활 하나하나가 오히려 대표팀 직원으로 인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대한축구협회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탁구 게이트 때도 그렇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얼마나 대표팀의 그 분위기를 흐려놨고 방만하게 만들었는지를 또 한 번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전에 소개드린 대로 이제 정몽규 회장이 직접 선임한 이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이 코칭 스태프를 포함했을 때 100억 원에 가까이 이제 높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 금액을 좀 깎아보려고 시도하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에 대한 후속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정몽규 회장이 한 2차례 정도 개인적으로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게 좀 위약금 할인을 좀 이제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모두 거부하면서 위약금 할인에 실패를 했다. 100억 원을 모두 지금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돈에 대한 사제 출연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제가 아닌 협회 예산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 결국에는 천안축구센터 쪽에 새로운 또 이제 협회 사무실도 생기고 협회가 다 이사를 가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회 간의 매각 절차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협회 회관의 건물은 낡았지만 이 땅이 광화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땅값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0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이 협회의 건물과 땅을 팔아서 천안축구센터의 공사 대금으로도 쓰고 크리스만 코칭 스태프의 위약금에도 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몽준 전 회장이 정말 해안을 갖고 선점해놨던 협회의 좋은 건물과 터이자 협회의 아주 큰 자산이 상당한 액수가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으로 나간다. 이것은 한국 축구계, 대한축구협회의 재정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제고해야 한다. 클린스만의 위약금을 최대한 이 선임을 밀어붙이고 책임이 큰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클린스만 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현실이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축구계에서 나온 얘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탁구 게이트를 비롯한 정몽규 회장의 실책과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바라는 여론 속에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 홈 경기 보이콧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는 본질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선수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의 잘못이기 때문에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응원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 태국과의 2연전은 보이콧 없이 선수들을 응원하겠다고 했고요. 국민들도 팬들도 이제 태국과의 경기에 티켓을 모두 이제 빠르게 구매를 하면서 64,000여석 전석이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또 한 번 한국 대표팀을 이끌 경기, 한국 대표팀의 최정예 멤버들,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로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는 멤버들이 태국과의 경기를 이제 3월 2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 현장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또 한국 대표팀은 어떻게 경기를 치를지, 산적해 있는 많은 협회의 운영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지 한준TV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총정리하고 분석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